사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아, 시골 가서 나는 귀농귀촌하고 싶은데 누가 반대하냐면 아내들이 반대를 해요.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 나는 서울에서 살지. 나는 시골 가서 음, 못 산다. 이런데 음, 저도 이제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저희 아내가 네, 서울 사람이거든요. 네. 됐고 당신 혼자 가. 이러니까 이게 또 뭐 나이 들어서 떨어져 살 수도 없고 이러니까 알았어 나 서울에 살을게 이렇게 사는데 음. 현실적인 고민에 답을 주신 것 같고 지금 이제 막상 춘천에 살고 계시는데 한 달에 이제 뭐 부부만 사실 것 같은데 한 달 생활비는 대략 얼마 정도 쓰세요? 도시에서 부부가 사는 거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일단 아, 뭐 다만 도시하고 차이라면 뭐 아파트 관리비 안 나가는 정도? 나머지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쓰고 똑같이 문화활동 하려고 하니까 거의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쪽에 이제 제가 은퇴 상담을 해본 대개 이제 뭐 요즘은 한 300 정도 이야기 하거든요. 대략 그렇게 되시나요? 어, 순수 생활비로는 그렇게 안 들어가죠. 그렇죠. 순수 생활비로는 뭐 음, 150만 원, 뭐 그렇죠. 하루에 5만 원, 둘이서는 음, 뭐 하루에 5만 원, 뭐 충분하죠. 네. 그 좀 그런 것 그러시군요.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우리가 농한기가 있고 지금 뭐 농번기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네. 농사를 안 짓는 겨울 같은 때나 이런 때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실질적으로 이제 네.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농한기, 농번기 이제 그런 개념은 사실 거의 아, 없어졌습니다. 그랬구나. 예, 이제 저만 같아도 뭐 1년 12달 하루도 밭에 안 가는 날이 없어요. 농업, 거기가 제 직장이니까 뭐 겨울이라고 농장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요즘 농장에선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혼자서 하는 음, 농업이니까 이 음, 가지치기가 이제 3월까지고 3월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또 뭐 시비 활동을 하고 이런 그 옛 어른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것이 이제 농작물이라는 것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것처럼 관심을 가진 농장과 관심을 갖지 않은 농장은 천지 차이예요. 음,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러한 것을 그때그때 있었던 것을 일상을 이와 같은 SNS로 올리는 것, 그것도 미래의 대 고객,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고객인데, 고객 확보 활동인데,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은 나중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음. 지금도 어떤 농가에는 그 농장에 있는 냉동고 안에 블루베리가 남아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강 선생님 같이 않으신 분들이 예를 들면 귀농귀촌을 했을 경우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생활비가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귀농귀촌 할 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월 생활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려가야 될까요? 아까도 뭐 제가 언뜻 말씀드렸지만 논농사 2,000평, 내가 논농사 2,000평을 얘기한 것은 뭐 우리 춘천을 기준으로 3억을 가지고 농업 창업자금 3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최대의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논농사 2,000평을 지으면 1년에 그 논에서 최대 나오는 것이 뭐 한 4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400에서 한 600 정도 나올 겁니다. 어, 정말 어려운 거죠.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실질적으로 그거 아니고 이제 시설 재배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도시에 있는 누구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문적인 시설 재배를 하시는 음, 분들, 음, 그런 분들은 정말 잘 사시죠. 아주 잘 살고 또 이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괜찮은 분들도 많아요. 음. 뭐 억대 농부 하는데 정말 억대 농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이제 귀농한 사람들이 억대 농부를 당장 찾는다는 건 어렵죠. 이제 그분들은 정말 3, 40년 이상 그 분야에 정말 베테랑이고 전문가인데 그분들이 받는 억대의 연봉과 우리 이제 갓 들어온 신입생인 이 귀농자가 받는 이 연봉은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럼요.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 이외의 소득을 반드시 창출해야 돼요. 반드시. 실질적으로 이제 농진청에서 작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어, 전체 농가 소득의
24%만이 농업소득이고 나머지 76% 정도, 물론 뭐 소득점 자리 뒤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는 농업 이외의 소득이다. 즉, 뭐 100만 원, 그 전체 소득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농업소득은. 즉 나머지 4분의 3은 다른 데서 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한기, 농번기라는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 농한기는 농한기대로, 농번기는 농번기대로 틈만 있으면 나가서 다른 일을 합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춘천시에서 이제 귀농귀촌과 관련된 어떠한 이제 멘토 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농업 이외 소득, 제가 정말 완전히 귀농해서 그 벌이만 가지고 산다면 아마 연봉이 3,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 농장에서 나오는 소득이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 귀농귀촌과 관련된 이와 같은 멘토 활동을 하면서 최저 월급, 최저 시급을 받으면서 이제 이 멘토 활동을 하니까 그 비용이 합하면 한 3,5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뭐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자기가 저처럼 천평의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면서 최저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은 뭐 살아가는 문제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여러 번 권유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귀농 방법은 그냥 당신이 살고 싶은 데를 여행하세요. 일단 살고 싶은데 우리 같은 베이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고 싶은 데를 여행하세요. 그러다가 정말 그곳이 마음에 든다면 그곳에 정착하세요. 살아있는 입에 거미줄 안 칩니다. 시골에 농가에 가면은 시골은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을 도와주면은 최소한의 시급을 받으면서 농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금 농촌의 실상을 보면은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제 지금 춘천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받는 급여는 시간당 10,000원씩이에요. 시간당 10,00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루 8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일은 농장주와 이렇게 협의해서 더 하고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먹고 자고 하는 것을 그 농장에서 이제 농장주가 지원을 해줄 경우 한 35만 원 정도를 떼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가 한 달에 가지고 가는 것이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우리나라 이 도시 근로자들이 와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귀농귀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와 같은 데를 연결을 시켜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나 제가 그런 의견을 해당 그 농장에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냐면은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해요. 정말 목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가급적이면 돈을 벌려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까딱하면은 자기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이제 불평불만을 하고 또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에 있는 이제 농부님들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쉽게 귀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농사지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너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50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 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막 5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50대, 50대.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그럼요.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자영업을 해보니 이렇더라. 이런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인터뷰를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다양한 상담, 전략도 물론이죠. 같이 네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이제 링크 그렇죠. 누르시면 링크. 양식이 있거든요. 네. 그걸 써주시면은 은퇴 전략가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희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